네, 안녕하세요. 다솔인의 티키타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되고 9월 첫째 주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또 이제 하반기로 이렇게 2023년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 마케팅보다는 유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저희 다솔인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마케터도 있겠지만은 1인 셀러들 이런 아니면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위탁 판매의 꽃은 결국 이제 사입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입으로 가서 도매를 하고 요거를 이제 원하는 건데 요즘 저도 이제 위탁 판매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좀 보는데,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그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입해 오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는 중국에 이제, 길이 이제 막혀가지고 못 가다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풀리다 보니까는 다들 이 사입을 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두들겨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원희 인터내셔널의 정동원 대표님이 중국에 중국 현지 법인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 중국 EU 시장의 시장조사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지의 상황이 요즘 어떤지, 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대표님, 좀 이제 중국 요즘 시장이 좀 어때요? 요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점점 돌아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음, 이제 확 얼어붙었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코로나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도매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중국의 이제 전역을 상대로 한 도매 시장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도매 시장으로 하여금 이제 워낙에 규모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도매 시장으로 발달을 한 건데, 그 시장이 오프라인 성향을 띠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몰려야 되는 입장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한동안 이제 요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가, 올해 이제 3월 이후에, 3월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조금씩 EU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유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맞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뭐 시장의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상해라는 도시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상업 도시죠. 경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해라는 어 도시까지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거리만큼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상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해에서 다시, 뭐 보통 이제 그 중국은 그 철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철도를 타고 고속철, 우리나라 KTX 같은 거죠. 그걸 타고 다시 남서쪽으로 약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유라는 굉장히 작은 무역 소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에서 들어가는 루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상해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이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의 항저우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은 항저우에 이제 알리바바 본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도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항저우에서는 차를 타고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항저우 공항으로 많이 가고, 항저우 공항에서 이유까지 들어가는 그런 공항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저우에 가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이유를 들어가는 또 그런 루트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루트가 비용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코스로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 이유가 뭐 가는 방법은 뭐 알겠는데 뭐 얼마나 큰 거예요? 그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어쨌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라는 굉장히 큰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 한 동의 크기마다 이제 1, 2, 3, 4 스트리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한 건물이 어, 통로가 한 12개의 통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이제 위로 4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 건물들 한 통로, 제가 지금 한 12개의 통로로 한 층마다 12개의 통로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통로를 한 층을 그냥 생각 없이 좌우로 늘어서 있는 시장을 그냥 대충 살펴보면서 1구역부터 4구역까지만 가더라도 약 한국 시간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걸어만 가는 걸로. 네, 그냥 걸어만 어, 가도. 그러면은 그런 게 1층에 12개의 통로고 다시 또 그게 위로 4개 층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종합운동장만한 게 뭐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종합운동장보다 크죠. 종합운동장은 아, 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가 약 5만 명을 수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예, 5만 명. 맞나요? 2만 5천 명. 5만 명이라 따지면은 지금 이유프틴 시장에는 상점 수만 해도 약 한 제가 예전에 한창 이유시장 조사단 운영했을 때 그때만 해도 거의 한 3만 개 육박했습니다. 상점 수만. 네.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죠. 네. 네. 지금은 아마 더 음,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은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유를 직접 방문한 지는 조금 되었지만 지금은 아마 더 많아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정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유도 그동안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세계적인 무역 도시로 다시 또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지금은 다시 또 세계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찾아와서 이유시장 자체가 조금씩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매장들이 가면은 뭐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매시장이라는 말씀을 사용을 했잖아요. 계속. 그러한 이유가,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각 상점들, 그 수많은 몇만 개의 상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상점들이 다 공장에서 나온 하나의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말은 상점이란 표현을 하지만 상점이란 개념보다는 각 공장에서 나와 있는 사무실의 개념이고 그 상점 안에 있는 굉장히 수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제품들은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공장에서 나온 사무실을 하는 그런 매장 상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정말 큰 대도매상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가가지고 물건 몇 개 사와야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판매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 아, 물론 개 중에 이제 찾다 보면 소매로 판매를 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상점은 다 이제 샘플을 전시해 놓고 그 샘플에 대한 생산 단가라든지 MOQ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이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지 거기서 음.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1688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 굳이 왜 이유까지 가서 이렇게 다리 아프게 걸어 다니면서 흥정을 해서 그렇게 구매하는 걸까요? 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1688이나 흔히 말하는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분명히 이제 그런 신규 아이템이나 신제품들은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신제품들은 대부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먼저 사용을 하지 못했거나 뭐 누군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 제품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사실상 온라인만 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EU 도매 시장에 가면은 실제로
샘플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 샘플을 다 진열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아, 하긴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수천만 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쵸, 온라인으로 서칭하기는 불가능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가서 눈으로 이제 직접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쵸. 특히나 이제 도매시장, 그런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나가는 제품들, 최근에 음,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들 위주로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신제품을 발굴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런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가격은 아무래도 소매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사입 구매를 할 경우에 대한 가격이 올라와 있지만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지마켓이나 쿠팡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소매가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도매가를 알아보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도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량에 따른 도매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또 경쟁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도 약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뭐, 어떻게 흥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너무 크니까 어디부터 봐야 될지, 기간 얼마나 가야 될지, 이런 게 좀, 많이들 그 곤란해 하셔서 음. 그 이후에 시장조사단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코로나 전에 이후 시장조사단을 그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예, 그 원니 인터내셔널에서 진행하는 그 EU 시장조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준비는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조만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중국 시장조사단을 오픈할 예정인데 보통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기간은 약 한 3박 4일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를 보통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규모가 너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냥 단지 하루 만에 2박 3일 정도로 하루 만에 그 시장을 둘러보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생각하고 갔더라도 그 하루 만에 그 아이템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저희가 생각할 때 이틀은 돌아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사전에 저희가 항상 어느 카테고리의 어떤 제품군을 보고 싶으신지 사전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가기 전에 고민을 해서 꼭 몇 개를 정해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근데 그 이유가,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파 도매 이런 자파품의 한 80%가 이유 시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 그러면은 그 수많은 거를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가서 그냥 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가셨다가는 거기에 일주일을 있어도 원하는 제품은 못 찾으세요. 네. 음, 워낙 눈에 들어오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어떤 제품군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사전에 좀 명확하게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일단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 상품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베이직이었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그다음 중간 단계, 그다음 제일 고급 단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저희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보다는 소수 정예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네, 편하게 그렇게 가는 거를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갈 때마다 바로 이제 저희 한국에서부터 기초적인 가이드가 따라 붙어가지고 일정을 모두 다 같이 소화하는 그런 일정이었고요. 어, 보통 이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날, 마지막 날은 거의 활동을 못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첫 번째 날은 들어가는데, 뭐, 바로 옆에 있는 나라긴 하지만, 어, 그냥 진짜 들어가서 이후까지 들어가면은 거의 하루를 소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후 3시에서 3시 반이면은 전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예, 일찍 땄네요. 일찍 닫아요. 굉장히 일찍 닫아요.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이후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이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도착해서 첫 번째 날은 간단하게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려요. 네. 음, 어떠한 것에 대한 강의냐? 그래서 기본적인 이유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우리가 푸틴 시장에 나가서 어떤 요령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될지 그런 음,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어 저희가 이제 그런 시장 조사 노트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그런 간단한 중국어 문장이 적혀 있는 그런 회화 노트도 마련을 해드리는데 그것만 보고 말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 되실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 급하시면은 정말 그냥 영어로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나가는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상점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어는 그냥 기본적인 영어는 다 알아듣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영어로 물어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 얘가 해외에서 온 바이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부풀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중국어 저희가 노트에서 알려드린 그런 중국어를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중국어로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사전에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 나머지 2일차, 3일차 때는 열심히 이제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네, 근데 단 시장을 돌아다닐 때 이제 보통 이제 각각 생각하셨던 그런 그 제품군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희가 사전에 그 어떠한 제품군을 생각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제품군이 대략적으로 어느 섹터에 있는지를 알려드려요.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에이 뭐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찾으러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아무것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의 몇 층에 몇 번 섹터부터 상점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은 부분 위주로만 돌아도 하루가 금방 가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엔 또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뭐 항저우나 상해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날은 거의 또 활동을 못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반기에 간다고 했는데 네네. 언제 갈 예정이세요? 보통 지금 생각은 11월 초로 지금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달 지금 남았네요. 네. 네네 그 일정은 어쨌든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회사를 또 다니시면서 간간히 또 이렇게 1인 셀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 사입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정은 보통 이제 목, 금, 토, 일 이렇게 지금 음, 3박 4일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이런 거 이제 가고 싶으면 네. 뭐 어디 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여기 음, 댓글로 남기면은 제가 전달해 드리면 될까요? 아,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조만간 이제 그 공지를 이벤터스라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이벤터스라는 강의 사이트인데 거기에다 이제 무료 강의로 사전 약간 세미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전 무료 세미나를 이제 오픈을 할 거고 그 오픈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1차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먼저 미팅을 통해서 이제 사전 일정이나 비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예, 거기서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되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11월에 저희와 함께 그 중국 EU 시장조사단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벤터스 주소가 나오면 네네. 요 댓글에다가 제가 남겨놓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링크 공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EU 시장 조사에 되게 많잖아요. 딴 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많아요. 이렇게 각, 뭐 원인 인터내셔널만의 어떤 특징, 차별성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컨셉을 잡았던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정예로 운영을 한다. 음, 예, 그래서 뭐 단 한 세명네명만 모여도 바로 이제 출발을 하고 저희가 한창 들어갈 때는 두 분을도 데리고 간 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음,
소수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과 다양한 서비스를 가격대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제일 기본 등급, 중간 등급, 제일 이제 또 고급 등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등급별로 약간 좀 다양한 가격대를 알아보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이제 좀 골라서 가실 수 있는 점 그런 게 이제 좀 차별점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또 그때 당시 차별점인 거는 가서 이제 사전에 그런 철저한 강의를 통한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 현지에 많은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건을 소싱을 하면은 그걸 또 한국에 보내려면은 에이전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에이전시가 제가 듣기로는 뭐 중국 법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중국 법인을 또 이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 어떤 거죠, 그런 거는? 어, 왜 그런 중국 법인이 없는지. 어, 사실 이제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체제 자체가 공산주의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사업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하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제가 이제 EU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자체가 지금 이제 한국 대표분이 하고는 있지만 저와 굉장히 저희 쪽에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 자체가 이제 어, 중국 분과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제 사업체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중국 자체에서 사업자 번호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음.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지에, 우리도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자를 내고 법인을 내고, 뭐,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도 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뭐 세관계산서 거래도 할 수 있고, 뭔가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근데 사업자를 안 내고 거기서 사업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보통 불법 이제 아닌가요? 뭐 불법이긴 해요. 예, 아, 사업자를 안 내고 하는 게 불법이긴 한데, 물론 이제 당연히 중국도 세금을 걷는 국가고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현찰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찰 거래 되게 굉장히 소규모 현찰 거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인구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구들 중에서 과연 중국인들 자체도 그래요. 중국인들 자체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하는 사람보다 아, 사업자 없이 그냥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이제 속아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해외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이나 이런 걸 노리고, 들어가는 해외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해외 업체들도 들어갈 때는 중국 기업과 합작을 통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중국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그 어디에도 없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도 이제 네. 마케팅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있어도 뭐 사기를 치고 사업자를 폐업해버리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단속도 덜 하고 그러면 그냥 누구나 가서 만들 수 있으면은 에이전시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 놓고 먹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들어가셔서 뭐 굉장히 철저한 보안 속에 혼자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이제 현지 생활을 하시고 하다 보면 느끼시지만 혼자서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반드시 이제 중국 직원들을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직원들이 있어야 그들이 그쪽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떠한 생리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대부분 그 해외 기업들은 한국인들로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가서 뭐 이제 내가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 무역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사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인 그런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사실상 인건비가 워낙에 싸다 보니까 지금은 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싸요. 예, 아무리 뭐 하다 한더라도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보통 이제 중국인 한두 명을 이제 고용을 하시게 되죠. 예. 뭐 불편한 점도 있고 뭔가 대신 뭐 금융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확실히 중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직원들이랑 잘 지내면 상관이 없겠죠. 음, 근데 만에 하나 직원들한테 뭐 갑질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이제 뭐 월급을 떼먹었다거나 예. 음.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그 직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그거는 당연한 거, 그래도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체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고, 고용의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데, 사업자가 없이 그냥 운영을 다 하는데 해요. 직원을, 다 합니다. 저는, 중국. 예.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네, 안 되네요.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중국 가서 이제 생활해 보시면, 맞아. 대표님도 중국에서 1년, 예, 한 2년 예, 있었어요, 있으셨잖아요. 저는. 예. 그때 한국 방식으로 삶이 가능하죠. 저는 거의, 재밌게 살래. 저는 이게, 선생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예. 한국의 그런 생활 방식, 뭐, 딱딱 맞아 떨어지는 뭐 그런, 그쵸. 그런 거 안 그죠. 되죠. 그래서 중국을 가시게 되면은 그냥 중국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어. 거기를 자꾸 한국과 비교하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뭐 중국의 문화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시장조사단으로 가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고 이러려면 어우, 어쨌든 사입이니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어, 그리고 뭐 위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재고 부담도 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자가 없는 에이전시랑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리스크가 위험합니다. 아닐까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위험한 거잖아요. 제가 근데 뭐 이번에, 중국 사람이랑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랑 그, 거래하는데 사업자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중국인들이 그렇게, 저기, 뭐 사업자도 안 내고 그냥 야매로 하는 데야, 뭐 약간 유령회사 같은 데야, 이렇게 음, 신고해버리면은 갑자기 공안이 들어와서 급습을 해요. 급습을 해서 어, 컴퓨터 본체를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어, 우리는 뭐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보여주고 가지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걔는 그냥 똑똑똑 문 열리고 문 그냥 확 열리는 가져가요? 순간 그냥 들이닥쳐서 어, 컴퓨터만 싹 챙겨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서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발견이 되면은 싹 다 세금을 때려 버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사무실이 없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위험한 거죠. 그런 그러니까요. 리스크가 이게, 있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한국에서 사업하시고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어쨌든 EU 시장에 가서 이렇게 뭐다 보고, 그리고 물건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가 현지 사업자가 없는 어, 곳이라면은 신뢰할 수 그렇죠. 있을까?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리스크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사입을 준비하면서 뭐 사입을 뭐 한 1,000만 원어치 주문을 해놓고 왔어요. 근데 이제 사입은 물론 이제 재고를 생산하는 순간부터 아니면 이제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재고가 중국 에이전시 사무실에 도착을 하고 그 사무실에서 물류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까지 약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그 사업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식 사업체가 아니라서 그런 리스크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거죠. 아이고 네. 잡을 수도 없고 중국까지 가가지고 맞아요. 뭐 어떻게 네. 잡아요? 뭐 그 도시만 알 수 옮겨 없죠. 다녀도 잡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음,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어, 그런 정식적인 그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곳과 사업자가 거래처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면 있는 데랑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럼요. 훨씬 음, 낫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나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런 그러니까요. 사업자는 어, 뭐 갑자기 뭐 진짜 그런 단속에 의해서 사라진다거나 음. 없어질 그런 염려는 없는 거니까. 거기다 예. 뭐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지금 법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훨씬 예. 더 안심하고 좀 네. 사용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런 뭐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다 이제 안정적으로
어떠한 거래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 이유시장조사단은 그러면 11월에 간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9월에 뭐 추석이나 이런 게 껴 있어서 그때 잡으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면 얼마 주기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월 주기로 운영을 아, 매월 한 했었어요. 번씩. 네네, 매월 한 번씩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마다 한 번씩 한번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음, 그래서 요게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저희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다시 오픈을 하는 거라, 중국 지금 EU에 있는 그 사무실도 재정비가 필요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이제 코스를 잘 짜는, 최적의 코스를 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운영을 해보다가, 이게 잘 된다 싶으면은 점차 이제 다시 또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항공권이나 이런 것도 다 구매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비자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자 같은 부분은 다만 이제 비자는 저희가 투명성을 위해서 예, 비자랑 비행기는 직접 끊으시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다 받는데 저희가 비자와 비행기 발권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발권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이제 이유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한 번에 다 이제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해주기도 하나요? 그 귀찮을 수도 있는데 비행기 표 같은 뭐, 거. 만약에 안 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대신해드리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중국 비자 같은 부분은 만약에 사전에 여권을 저희한테 보내거나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 아, 같은 부분은 직접 이제 근처 가까운 그냥 여행사에 가셔가지고 여행사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행으로 다 그 비용만 주면은 다 해주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직접 발급받으시면 되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쪽에 그냥 일임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다 전부 다 가격은 오픈해서 다 발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이유라는 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뭐 마케팅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 샐러드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어,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는 어쨌든 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중국이 닫혀 있으니까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런 좀 이야기를 같이 티키타카에서 나눴고요. 또 마침 또 정동원 대표님이 그런 걸 운영하시고 계시니까 또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 다솔인 구독자예요. 그러면 좀 싸게 해주실 거예요? 네네. 그럼요. 그런 또 이점은 드려야겠죠. 네네. 네네. 그래서 사전에 말씀해 네네. 주시면은 구독하고 있는 거 이렇게 뭐 네. 간단하게 캡처 떠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해서 네. 드리겠습니다. 이웃시장조사단장 갈 때 저도 가니까요. 네. 예, 같이 또 같이 구독자분들 가셔야죠. 같이 예, 네. 이야기 나누면서 또 마케팅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달에 이번에 1차로 가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이벤터스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정동원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이제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터스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정확한 일정과 이제 계획이 다 잡혀서 등록이 되면은 저희가 바로 링크 주소를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요. 뭐 진짜 이번에 중국 현지 시장이 너무 궁금하다. 네, 그리고 한번 현지에서 어떻게 그런 사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티켓타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